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어디서 샀어? 아니 이번에 선물 받은 건데 어. 어디다 뭐 차에다 둘까 생각 중이야. 요즘에 유행하는 건가? 3 days later. 그거는 예쁘지? 더 커졌다? 스페셜 에디션이야. 오늘은 손민수 2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그레이드된 손민수 칭찬을 듣고 심지어 그거 보고 좋다고 친구가 따라 샀어요. 근데 묘하게 기분이 좀 이상한? 나를 부러워하는 말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라든지 내 외모를 평가한다든지 이럴 때 너 왜 이렇게 뭐 말랐어? 너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근히 이게 진짜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빠지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날 따라했는데 오히려 내가 한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따라하는 거예요, 매번. 가방 좋아 보인다? 하고 그 다음날 명품백 사오고. 나는 고센데.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뭔가 저는 이렇게 건드려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기분은 나쁜데 뭐가 콕 집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나빴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내가 여기서 기분이 나빠하면 내가 되게 쫌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는 근본적으로 너와 나를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그게 신경이 쓰이니까 의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면 비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평소에도 이 사람을 의식을 하고 있었고 비교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비교를 한다는 거는 그거를 열등한 거랑 우등한 거로 비교해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사고방식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외모를 자꾸 비교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을 볼 때 또 사람을 볼 때 외모로 구분을 하는 거고 뭐 학력을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한다 하면은 학력에 따라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사고가 자리 잡으신 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이랑 비교를 할 때 내가 더 잘났다고 과시를 하거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이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을 수 있어요. 비교 영역에 내가 좀 우월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게 없을 때에 나는 되게 취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열등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것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모, 재력, 남이랑 비교하는 그 영역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그거 가지고 판가름하는 거잖아요. 쟤는 나보다 클래스가 높은 애, 자네 낮은 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감지가 되죠. 나 이걸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하네. 평가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건데 저희 이모가 본인의 콤플렉스가 약간 입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귀여우신 그 컴플렉스가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귀엽잖아요. 네. 본인이 그게 평생의 콤플렉스였던 거죠. 사람을 볼 때마다 입을 기준으로 봐요. 외모든.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입이 들어가 있어서 참 좋겠다. 잠깐만요. 그 얘기를 수십 년째 듣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들어간 입도 아니에요. 그렇게 굳이 보면. 아니 근데 들어가 계세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뭘 볼 때마다 안 보인 차처럼 어머 너는 어쩜 입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물론 이제 저는 입에 콤플렉스가 막 심하지 않으니까 뭐가 막 거슬리고 이런 건 없지만 왜 자꾸 입 얘기를 하지? 저도 모르게 제 입을 한번 신경 쓰게 되거든요. 내 입이 어느 정도로 객관적으로 봤을 땐 나은 걸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의도로 하는 말도 상대방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한번 다시 평가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나도 의식을 하게 되네요. 여기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뒤처지는 거에 되게 예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러운 것도 생기는 거고 얘를 따라야 하고 얘보다 더 좋은 걸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아요. 이게 필사적으로 내 컴플렉스를 이렇게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은 그런 영역이 있으세요? 혹시 남을 볼 때 그거 중심으로 일단 입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것도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쵸. 한때는 제가 뭔가 블랙헤드에 이거 꽂혔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 모공이 꽂히기 쉬워요, 넓다는 이거. 그쵸. 왜냐면 거슬리잖아요. 좀. 그 블랙헤드 관리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얼굴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여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블랙헤드가 없지? 이 생각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사람을 볼 때 초점이 좁아지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를 내가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블랙헤드가 좁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은 블랙헤드가 저렇게 많은데 왜 관리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들면서 남을 좀 폄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별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어떤 시기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꽂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은 몇 년째 이런 거를 친구한테 비교를 당해와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있더라.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날 라이벌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능인 것 같기는 한데. 뭐 사회심리학에서도 사회비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인간의 본능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라든지 판단 기준이 있으면은 그런 본능이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외모라든지 주관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을 이렇게 줄지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게 본능이래요. 근데 이런 게 좀 과해지면은 내 안에서도 어떤 그 열등감이라든지 자격지심, 뭔가 이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아간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나보다 그 영역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빼앗긴 느낌이 든대요. 왠지 손해본 것 같고. 약간 박탈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투자로 돈을 잘 번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내게 없어진 것 같고 되게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런 거를 솔직하게 남한테 얘기하진 않잖아요. 저희 그쵸. 이모야, 저 조카니까 입 얘기를 그렇게 주구장창 하시지만 뭐 평상시에는 그런 게 선뜻 막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화가 됐기 때문일까요? 그쵸? 왜 예를 들어 대놓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야, 너 가방 그거 이뻐 보이는데 부럽다. 근데 나보단 안 예뻐야 돼. 내가 더 좋은 거 사올게.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너무도 사회화되지 않은 반응 같아요. 이 사람 위험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쟤야말로 나의 뭔가를 해칠 수도 있겠다. 날것의 어떤 그게 나온 거니까. 저는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좀 사람들이 그런 원초적인 본능이라든지 숨기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구를 반대돼서 좀 표현하는 방어 기제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나서 반동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얘를 되게 질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낮게 보고 싶을 때 더 칭찬을 하고 자기를 낮추. 좀 반동형성으로 인해서 그런 알게 모르게 기분 나쁜데 하는 말은 나한테 좋은 말이야. 그런 모순된 어떤 경험이 생기지 않을까. 반동영상에 많이 쓰이는 속담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거잖아. 오히려 쟤 되게 내 친구지만 자꾸 의식되고 경쟁의식이 생기고 쟤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걸 사서 쟤 기를 확 눌러주고 싶은데 그거를 너무 투명하게 나 네가 산 거 별거 아니잖아. 내게 훨씬 더 잘났지? 이렇게 말을 할 순 없으니까 너 거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고 은근슬쩍 그거는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막 그걸 막 뽐내려고 일부러 막 과시하려고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 친구 있을 때는 그걸 들고 가게 되고 한 번 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짚어주면은 아니라고 잡아떼겠죠? 너가 오히려 예민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정도의 해결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돌을 닦는다. 받아들인다.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외모에 대해서 되게 비교의식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의 삶의 중심이 돼서 안타까운 거잖아요. 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분노를 느끼는 대상에서 연민과 안타까움과 내가 좀 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번째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면 위로 드러내게 해보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기분이 내가 좋지 않은 걸 알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요? 되게 어렵겠죠?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쨌든 유지는 되는데 이건 한번 파동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분도 몇 년째 이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 앞으로도 계속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내가 이 정도 말을 했을 때 얘가 받아줄 아이인지 판단이 선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그동안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네가 한번 칭찬한 다음에 너가 그걸 더 좋은 걸로 막 사가지고 나한테 보여줄 때는 이거 뭐지? 야, 나한테 이거를 일부러 과시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기분이 나빴었어. 이걸 가지고 너한테 화내는 거는 이상하니까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한번 이 얘기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표면으로 꺼낸 것 자체가 되게 용기를 내신 거고 불편함을 안 느껴도 되는 부분을 이 관계를 위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건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방의 그걸로 넘기는 거죠. 3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쉽고 편한 방법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점점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계속 감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거나 다른 쪽으로 굴절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기분 나쁘고 묘하게 만나면 신경 쓰이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였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화를 내거나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켜켜이 쌓이다가 친구한테 정말 화내도 될 만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불 붙은 듯이 확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바람을 푸쉬 빼듯이 하려면 중간중간 풀어주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좀 만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의 상대방을 바꾸는 거는 좀 힘드니까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걸 생각을 해보고 드릴 노력과 에너지를 좀 달리 선택해볼 수 있겠네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근데 이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제가 혹시 그런 칭찬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본능이라 했잖아요. 사회 비교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열등감이나 콤플렉스는 있고. 왜냐면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비교를 잘한다 그랬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비교가 장착된 거죠. 우리의 뇌에는. 제가 어디서 본 동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왜 강아지들도 옆 친구가 이만큼 사료를 받았는데 자기 요만큼 받으면 화낸대요. 아, 비교를 해가지고 질투를 느끼고. 질투심 같은 걸 느끼거나 비교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도 생존을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서 도태되면 결국 생존하지 못하니까 늘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우리의 그냥 내재된 시스템인 거죠. 근데 유난히 내가 이게 너무 강하다고 또는 유난히 어떤 대상한테만 계속 강한 비교의식을 느끼면 한 번쯤은 나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계속 그러면은 내가 뭔가 그걸 통제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열등감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따로 동영상을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